다만 이제 이런 부동산 문제로 인해서 최근에 지지율이 좀 흔들리고 있습니다. 흔들리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특히 서울 지역에 지지율이 좀 낮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 지역 지지율이 이렇게 낮아진 원인이 과연 뭘까?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지지율이 낮아진 거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짐작하다시피 여러 가지 악재가 좀 쌓이다 보니까 지금 상황이 그렇게 됐고, 그다음에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지금은 되게 이제 휴가철에는 여론조사에 대해서 별로 신뢰를 많이 안 합니다. 왜냐하면 휴가철에는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측면이 하나 있고, 또 휴가철인데다가 또 장마, 그 막 스콜 현상까지 있어서 굉장히 지금 요즘에 기분이 우울합니다. 예. 짜증도 나고 이제 이런 어떤 계절적 요인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낮아진 부분들을 우리가 쉽게 간과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이제 서울 지역이 왜 떨어지는지 저는 좀 살펴보니까 되게 이제 양당의 지지율, 통합당과 민주당 지지율이 역전되는 경우도 가끔 지금 나타나고 있을 정도로 서울 지지율이 좀 흔들리고 있는데요. 서울 지지율이 흔들리면 내년 재보선, 4월 달에 서울시장 선거,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 선거로 이어지는 이 흐름이 좀 걱정되는 측면은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좀 따져봐야 할 텐데, 첫 번째는 이게 부동산 문제 때문에 일단 흔들렸는데, 그중에 재산세가 7월 말에 1차 분이 나오는 시기입니다. 예. 고지서를 다 받았거든요. 예. 근데 고지서를 받았는데 이 부분이 좀 언론에 집중적으로 조명이 됐죠. 실질적으로 작년 대비 20% 정도가 급증했다고 해요. 공시지가가 올랐고 예. 집값이 급등했고 그다음에 공시가가 현실화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세금이 좀 재산세가 좀 늘어났어요. 예. 대략 재산세 규모로는 한 5조 원 정도에 육박한다고 하는데 서울 공시가격이 14.7% 정도가 작년 대비 인상했다고 해요. 근데 이제 그 통합당 의원 중에 한 분이 이게 경기도 지방의 경우를 빗대서 경기도나 지방 같은 경우는 더 많이 증가를 했는데 특히 2017년과 네. 비교를 해서 54배 증가했다. 30% 상한을 적용되는 가구가 지금 공시지가로 6억 원 이상이면 재산세 30%를 때릴 수가 있거든요. 30% 그렇죠. 인상, 예. 인상을 할 수 있는데 상한이죠. 상한이죠. 그게 54배 정도 증가했다. 이 자료를 내면서 지역이 54배 늘었다는 거죠. 늘었다는 세금 그럼 세금이 세금액에만 되는 게 아니라 54배 해당되는 가구가 예. 가구 수가 예. 이제 이런 것들이 알려지면서 세금 폭탄에 대한 프레임이 이제 좀 작동이 된 거예요. 예. 사실 실제로. 예, 실제로 됐고 일주택자 거기에 더군다나 최근에 이제 코로나 영향 때문에 가계 소득이 좀 축소됐기 때문에 반발 강도가 좀 더 세졌다라는 측면은 뭐 어떤 측면에서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 거기에다 더군다나 종부세법이 개정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경제 상황을 무시한 채 밀어붙인다 이런 어떤 이제 소문들을 막 퍼뜨리면서 이 세금 폭탄 프레임이 강화됐죠. 예. 그래서 내년에 최고 6%까지 종부세 인상을 했습니다. 예. 개별적으로 종부세 인상에 대해 찬성을 물어보면 종부세 인상에 대해서 국민 다수는 찬성합니다. 예. 이게 개별적인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어떤 상황들을 쭉 언론이 이 부분들을 부각을 시키면서 교묘하게 부각을 시키면서 어쨌든 세금 폭탄 프레임이 상당히 작동을 하고 있다. 예.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정서적으로 보면 주택 그 보유자나 무주택자 모두 좀 여러 가지 측면 때문에 화가 좀 나 있는 예. 그런 상황이죠. 지금은 좀 유의할 건 하나 있죠. 예. 뭐냐면 말실수나 태도의 문제. 이게 예. 이제 호시탄탄 노리고 있기 때문에 꼬투리만 딱 잡으려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먹잇감이 돼서는 안 됩니다. 예. 그리고 특히 이제 상위 1% 다주택자 임대인 이들을 마치 민주당이 적으로 물지는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적대시하는 것처럼 예. 이렇게 해석하거나 이렇게 부풀리거나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 꽤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빌미를 주지 않고도 그런 것만 딱 잡아갖고 이 가짜뉴스를 양산하는 언론의 책임도 있지만 어쨌든 빌미가 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이럴 때일수록 말 한마디 한마디를 굉장히 조심스럽게 한다. 그 생각이 좀 들고요. 예. 사실 이제 부동산 문제는 상환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런 후속 관리가 나왔는데 전월세 전환율을 4%로 돼 있는 거를 인하를 검토하겠다. 뭐 이런 안들도 나오고 어쨌든 굉장히 그 이후에 지금 법적으로 할 건 다 했으니까
정부가 할 만한 거는 카드는 거의 다 낸 거 아닙니까? 큰 줄기는 다 했고 다, 예. 디테일한 것도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 그 4% 얘기도 예. 그 전월세 이제 전환율 또 임차인에게 훨씬 더 유리하게. 얘기하고 예. 할 거 무지하게 많아서 앞으로 할 게 많은데 그때는 지금까지는 강력한 자세를 보이는 게 필요했는데 네. 그러느라고 좀 말이 좀 과하게 나온 게 좀 있죠. 예, 예. 지금부터는 큰 물건들은 다 해치웠으니까 네. 큰 원칙들은 다 세웠으니까 지금부터 좀 신경 써서 그렇습니다. 할 필요가 우리도 이제 우리가 각기 여러분들이 다 스피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런 뭐 반발하고 막 불평을 가지는 분들에 대해서 좀 곱게 그렇죠. 좀 말씀을 네. 좀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 국민들한테는 어쨌든 뒤늦게 다주택자가 된 분들도 많이 그렇죠.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을 다 이렇게 투기꾼 이런 식으로 폄하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겸손한 모드가 좀 필요하다. 의지를 표명하되 예. 태도는 겸손하게. 겸손하게. 예. 그리고 지방정부 우수 정책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확산할 필요가 있다. 이 얘기 좀 드리고 싶고요.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해서 반발도 사실은 여기에 곁들여져서 서울 지지도가 서울 지역 지지율이 좀 출렁거렸다.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왜냐하면 김태년 원내대표가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이슈를 잘 꺼내 들었는데 그때 이제 공교롭게 이제 부동산 정책의 일환으로 일부 비치게끔 하는 발언들이 약간 있어서 스텝이 좀 꼬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 여론조사 해보면 국회의사당 이전에는 대다수가 찬성하지만 청와대까지 이전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찬반이 엇갈리거든요. 예, 그게 현실이고 그게 그만큼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따라서 내년에 결국 서울시장 재보선이 놓여 있는데 그 전까지는 지혜롭게 이 이슈를 관리해 나가야 한다. 그렇다면 지금 애정돼 있는 국회의사당 분원이 있습니다. 세종시에 분원 설치하는 거. 예. 이 부분은 누가 봐도 이건 찬성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행정의 비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국회가 상임위나 이런 것을 세종시에서 수시로 열 수 있게끔 만들어서 연착륙 단계별로 행정수도 이전 문제를 푸는 게 영리하게 대처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사당 분원 문제를 현 집권 세력 임기 내에 해결하고 내년부터 당장 예. 그리고 국회의사당을 옮기자는 이슈 행정수 이전을 전반적으로 얘기하기보다는 국회의사당 먼저 이전시키자. 왜냐하면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국민 찬성도 높고 그렇다면 그 여의도 부지를 청년들의 벤처타운이라든가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필요성들을 강조하면서 명분 우위를 틀어지고 이슈를 선점하면서 차기 대선 국면에서 행정수 이전까지 확대되는 이런 어떤 이슈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좀 영리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슈를 꺼냈을 때 이게 단기에 해치울 이슈인지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끌고 갈 이슈인지는 민심에 조응하면서 지혜롭게 대처하지 않을까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지율을 그럼 어떻게 좀 제고시킬 건가에 대해서 간단히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면 아까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원칙은 고수하되 태도를 겸손하게 가져가면서 우리가 혹시 놓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걸 겸허하게 수용하고 그리고 모든 분들 그 기득권 세력들과의 그 이야기를 풀어 나갈 때 우리 정부에 있어서 문재인 정부에 있어서 실수도 있었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MB 스트레이트에서 보여줬던 박근혜 정부 때부터 시작됐던 문제 또 현 진짜 정부가 실상.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히 알려내면서 잘 후속 관리를 잘해야 한다. 이 얘기 하나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독주에 대한 야당에서 프레임 공격을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불가피하다. 강원 전략을 병행해야지. 그렇다고 해서 협치 국면으로 막 들어가서 공수처 뭐 시간 끌고 이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 그래서 민생개혁이나 개혁과제, 공수처 등 검찰개혁 과제는 예정대로 강력하게 가져가되 국민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 그러려면 우리가 특권 같은 걸 가감히 내려놔야 한다. 네. 여당 의원들이라든가 지방정부나 중앙정부 책임자들이 기득권을 내려놓는 그런 감동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이제 대통령께서 말씀을 계속 하셨는데 오늘 여당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행사를 했습니다. 네. K-뉴딜, 네. 한국판 뉴딜 그 뉴딜 펀드죠. 예, 그거 펀드가 중요하죠. 이제 가시화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 입안을 하겠다. 세제 혜택도 주겠다. 그래서 대략 16조 정도를 민간 쪽에서 끌어들이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K 방역 이후로 이쪽에 그 유동성 문제가 부동산에서 빠져나와서 K 뉴딜 펀드 쪽으로 모여들고 국민들이 다 함께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 관심 가질 수 있도록 캠페인들을 잘 좀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